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4일입니다. 오전 9시를 넘었습니다. 이 박찬주 예비역 대장이 오늘 자신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기자들을 앞에 두고 이분이 이른바 공관병갑질이라는 누명을 쓰고 온갖 고초를 겪고 사실상 무죄가 된 이후에 아주 정면으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 그리고 국군 정책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인재 영입 케이스로 이분을 자유한국당에 모시려 했다가 당내 반발로 일단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미리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입장문의 일부를 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입장문은 매우 잘 쓴 글입니다. 이분은 독일 육사를 나오고 독일 고등군사반, 독일 참모대학을 나온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전쟁기획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기갑부대 출신의 대장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분이 공관병갑질이라는 선동, 그 선동에 노란한 또는 의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로 해서 무리한, 아니 헌법에 위반되는 형식의 수사를 받고 옷을 벗었다가, 그러나 재판을 통해서 상당 부분 무고함을 입증한 그런 저간의 사정을 여기 썼습니다.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얼마나 기막힌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쓴 거를 쭉 읽으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7년 8월 9일부로 제2작전사령관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은 보직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전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정부는 저를 위법한 방법으로 현역 신분을 유지시킨 후 군영창에 구속하였고 군사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하였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을 군사법원에 세울 수 없다는 헌법 27조를 무시한 것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이런 엄청난 사법농단을 외면하여 왔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민간인 신분이 된 사람을 억지로 군복 입혀가지고 군사법원에서 그리고 영창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이 이상의 헌법 유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이 여기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이런 엄청난 사법농단을 외면하여 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최근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으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대장의 임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제가 민간인 신분이 되었음을 인지하고도 저를 군영창에 구속하고 군사법원에 기소한 검사와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를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감금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장관, 검사, 판사를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어처구니 있는 일이 있습니까? 민간인을 군 검찰이나 군사법원에서 뭘 다루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거 계엄령 체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경찰이 군인을 마음대로 구속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고로 장수는 목을 칠지언정 모욕을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신분을 전환하여 사법 처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제복과 계급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정반대로 사승장군을 포승줄에 묶어서 적폐청산의 상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군검찰은 공관병 갑질에 대하여 샅샅이 뒤져서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제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으로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이것도 위법한 거죠.
그러니까 공관병 무슨 갑질 그거는 죄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무죄 석방을 해야 될 텐데 다른 건으로 기소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김영란법 2가지입니다. 뇌물 혐의는 2심에서 무죄가 되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국민들께서는 제가 4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많아서 사실관계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하의 보직 청탁을 들어줬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2작전사령관 시절 저는 어느 중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절박한 내용의 고충을 전달받았습니다. 부친이 6.25 참전용사로 한쪽 폐가 없으신데 나머지 한쪽 폐마저 폐렴에 걸려 누우셨고 간호하시던 어머니마저 고관절 골절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역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저희 고향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전역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인사처장을 불러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며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저는 그 이후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김영란법은 이러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성장군이 이러한 부하의 절박한 고충도 들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하들어 목숨 걸고 싸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충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지만 효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 대한 처벌의 상징성으로 인하여 지금 군대에서는 전우들의 어려움을 서로 외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군대가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소대가 투입되어 희생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만은 군대는 한 명의 전우도 끝까지 보호하는 전우애가 있어야 전장에서 목숨 걸고 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전우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군대가 어떻게 전장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생사를 넘나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판결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로부터 도움을 받은 그 중령은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 그의 모친은 본인 때문에 사령관님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여기서 본인은 아들입니다. 상심에 빠져 매일 울고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슬픈 코미디입니다. 김영란법 국회에서 손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군은 군인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군 생활을 많이 하신 군 생활을 의무적으로 하는 한국에서는 특히 장군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평상시에는 장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전시가 되면은 장군이 출전해서 부하들에게 목숨 걸고 싸우라고 합니다. 목숨 걸고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대우를 잘 해줘야죠. 그리고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군인을 다루면 안 됩니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민간인을 다루는 것과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과 군은 상호 존중을 하되 서로 행동 양식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선동 세력이 말도 아닌 공관병 갑질이라는 선동을 하니까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하니까 이런 무리가 생긴 거예요. 요사이 공수처 하는데 공수처를 두면은 바로 박찬주 같은 희생자가 생긴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입니다. 물론 그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위헌입니다. 공수처를 지금 공수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쿠데타적 발성입니다. 친위 쿠데타적 발성입니다. 바로 박찬주 씨가 대통령의 직접 수사 지시에 희생된 사람이고, 이분이 이런 저간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국방장관, 검사, 판사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